네, PCB 설계 기술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의 이행선 교수라고 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PCB 설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전자기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로 신호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에 대한 전송선로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 그 기본 이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원선들, 그러니까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설계, 그 다음으로 신호선을 어떻게 배선을 하는지 그 다섯 번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PCB에서 의도하지 않는 전자파 방출을 줄이는 방법, 레디에이티드 이미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PCB를 설계를 할 때, 그 다음에 타이밍 문제를 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PCB 설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 현대의 전자기기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개의 렉 형태의 컴퓨터들이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그 복잡한 전자기기들의 내부를 보면은 여기 있는 이 형태처럼 PCB 기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판에는 부품들이 붙어 있고, 이 전자 부품들을 연결하는 배선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는 PCB 회로 기판에 이런 배선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PCB 기판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것을 설계를 하기 위한 회로도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기능적인 설계를 위해서 회로도를 만드는데, 실제 물리적으로 신호들이 교환되는 것을 구현을 하려면은 이런 PCB 패턴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이 패턴을 어떤 모양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이 기기의 성능이 좌우되는데, 그거에 따른 기초적인 사항들을 먼저 이 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B 설계의 절차가 이 슬라이드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PCB들은 여러 부품들을 연결을 하고, 부품들 사이에 신호들을 교환을 하게 하고, 그 부품들의 전원 전압을 공급하는 것을 역할로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를 할 때는 회로도 단계에서 부품과 부품 사이에 신호들의 연결 상태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 부품들을 실제 부품으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부품들은 풋프린트로 대체를 하고, 부품의 단자들의 연결 상태가 나와 있는 넷 리스트를 그 다음으로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PCB 레이아웃 툴을 이용을 하고 물리적인 패턴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패턴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가에 따라서 성능이 좋은 기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성능이 나빠서 오동작을 많이 하는 기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PCB 기판을 설계한 이후 기판에 부품을 부착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부품까지 다 부착을 한 다음에 그 성능을 실험을 해보고, 성능이 원하는 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성공을 한 거고, 원하는 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고 오동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다시 앞 페이지의 설계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그 절차를 갖겠습니다. 본 강의는 이런 오동작으로 인해 재설계에 그 추가적인 부담을 가급적이면 이제 덜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 패턴을 이제 만들면은 이제 최적의 그 성능을 이제 얻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PCB 관련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B의 패턴을 이제 만들 때 흔히 이제 사용되는 형태들을 여기 이제 나열을 했습니다. PCB는 절연체 양면에 또는 여러 이제 그 내층의 구리판을 형성을 하고 그 위에 애칭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패턴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층과 층 사이에 신호선들을 연결을 할 때 사용하는 구조로 이제 비아라는 이름으로 이런 홀과 안쪽이 애칭되어 있는 구조물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이제 그 네모난 풋프린트들이 있는데 이거는 서피스 마운트 부품들을 부착하기 위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에 따라 가지고 회로 기판을 관통을 해서 부착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형태도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뚜루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뚜루홀 주변에 이렇게 이제 방사 형태로 또 이제 패턴이 나와 있는데 이 방사 형태의 이제 패턴은 뚜루홀에 부품을 부착을 해서 납땜을 하는 경우에 열 전도가 너무 빨라서 납이 금방 식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한 그런 용도로 서멀 릴리프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품을 이제 부착을 할 때 또는 이제 부품을 이제 구별을 할 때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크 스크린 형태로 이런 이제 글자와 이제 패턴을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위에 있는 것처럼 실크 스크린, 그 다음에 솔더 마스크를 형성하기 전에 PCB의 형태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 PCB를 이제 구성하는 기본 이제 그 공정은 애칭 작업, 그 다음에 애칭 후에 드릴로 구멍을 이제 뚫는 드릴 작업이 있게 됩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아주 간단한 회로의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회로는 신호원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전압을 이제 만들어내는 전압원이 이제 신호원이고 거기에 다른 이제 부품들이 이렇게 이제 부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호원에서 부품까지 신호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전선을 연결하는데 이것이 앞 페이지에서 이제 보신 그 PCB 상의 라인 트레이스들에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신호원에서 전압이 이제 나오는 거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오냐면은 플러스 단자에서 전하가 흘러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에서 전하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두 개 사이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형성되는 전기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반대로 이제 전압은 위쪽이 높고 아래쪽이 이제 낮아서 그 전압이 이 부품에 이제 전달이 돼서 신호가 전원에서 이 부품으로 이제 전달되는 그런 이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 하나만 이제 사용을 해서 회로를 이제 구성할 때는 PCB 설계에 오동작이 있을 여지가 없는데, 실제 PCB 기판에는 부품을 하나만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수십, 수백 개의 이제 부품들을 함께 붙이고 그것이 서로 신호를 교환을 하면서 동작을 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동작이 이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 이 장에서는 전자파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실제 회로 기판의
신호들이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그 기회를 갖겠습니다. 왼쪽에 전원 전압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이제 부품이 이제 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이제 선을 이용을 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파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두 개의 도체의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흐르는가를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그림처럼 위쪽에 있는 도체는 아랫면에 오른쪽으로 흐르는 이제 전류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도체에는 반대 방향의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 그림은 시간에 따라서 신호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전달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으로, 왼쪽 아래에 있는 전원에서 전압이 이렇게 출력이 되면은 그 신호가 선을 따라서 이렇게 전파의 속도로 진행해 가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이제 봤던 회로는 전원 전압 하나에다가 부품이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아주 이제 단순한 이제 구조였는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실제로 흔히 이제 사용하는 PCB 기판들을 또는 이제 회로 기판들의 사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제 기능을 갖는 그 제품인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사진처럼 양면 기판을 이제 사용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또 흔히 이제 사용하는 브레드보드에다가 전선을 연결해서 또 회로를 이제 동작시키는 이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복잡한 경우에는 여러 층의 절연체와 구리판을 쌓아 올린 다음에 각 구리판에다가 패턴을 형성을 해서 만드는 이제 다층 기판. 이 다층 기판에는 매우 많은 이제 다수의 이제 부품들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앞 페이지와는 이제 다르게 부품이 여러 개가 이제 동작을 하면은 교환되는 이제 신호들도 그만큼 이제 개수가 많아지고, 그 신호들이 특별히 간섭을 이제 줄이는 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간섭을 해서 오동작이 생기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 페이지에서 첫 번째로 이제 보셨던 양면 기판의 양면 기판 중에서 한 면에 그 전압원과 어떤 부품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을 때 주변에 전기장, 또 전기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퍼지는가. 전기장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은 실제로 전하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전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이제 근원이 되는 물리량이라는 것이죠. 계산 방법은 두 도체 사이의 전압 차이를 도체 사이의 그 간격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이제 전기장인데, 이 첫 번째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보시듯이 단면 기판에다가 신호를 이제 주는 경우에는 두 도체 사이에 전압차가 이제 존재를 하면서 회로 기판의 이 넓은 면을 통해서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이 경우에는 회로가 딱 하나만 있어서 그다지 큰 문제가 이제 생기지 않지만, 여러 개의 회로가 하나의 기판 위에 여러 개의 부품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전기장들이 서로 이제 섞이면서 간섭을 일으키고 오동작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은 동일한 회로 기판을 측면에서 이제 본 것입니다. 전선은 이제 두 가닥인데 실제 전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회로 기판뿐만 아니라 회로 기판 위쪽, 아래쪽 이 3차원 공간상에서 이런 영향력을 이제 발휘를 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다른 부품들이 동작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신호들과 다 함께 이제 섞여서 오동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에서는 동일한 그 회로에 대해서 PCB 패턴을 단면 기판
형태로 이제 만들었을 때와 마이크로 스트립 형태로 이제 만들었을 때 주변에 이제 퍼지는 전기장의 이제 분포가 어떻게 이제 차이가 이제 생기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립은 어떤 형태냐면은 단면기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도체를 한 면에다가 이렇게 평행하게 배선을 하는 것이 흔한 이제 단면기판의 PCB 패턴 설계 방법인데, 마이크로 스트립인 경우에는 두 도체 중에 하나의 도체를 회로기판 반대쪽에 넓게 이렇게 펴서 붙인 다음에 선 한 가닥만 남겨놓고 이 아래 그라운드에 연결된 선은 반대면에 이렇게 넓게 형성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패턴을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 형태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결과를 이제 보시면은 단면기판에서 두 개 도체 사이에 전압 차이와 전기장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서 전기장이 이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 기판 위에 만약에 이제 다른 부품과 다른 이제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은 간섭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마이크로 스트립 형태의 기판에서 신호가 이제 전달되는 형태를 보면은 전기장의 분포가 신호선 주변에, 정확히 말하면 신호선 바로 아랫면의 절연체에만 존재를 하고 그 주변에 퍼져나가는 것은 매우 이제 적기 때문에 이 근처에 다른 부품과 라인들이 존재하더라도 간섭의 가능성이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보셨듯이 동일한 회로를 어떤 식의 PCB 아트웍으로 이제 구현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변에 이제 간섭을 미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 페이지에서 이제 보셨던 단면 기판과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 형태에서 신호들이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단면 기판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도체 사이 넓은 면을 통해서 또 위아래로 이렇게 매우 넓게 퍼져나가서 주변에 있는 다른 회로들에 이제 간섭을 주는데, 마이크로 스트립 라인인 경우에는 두 도체 사이의 절연체에만 전기장이 이제 분포를 하고 그 주변으로는 거의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간섭의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전압의 회로기판, PCB 회로기판의 전압 전달 과정의 사례를, 또 다른 이제 사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사례냐면은 전원 전압은 동일한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이제 저항인 아주 간단한 이제 사례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 저항이 어떤 값을 이제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호가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보시듯이 전원에서 만들어진 신호가 선을 따라서 부품까지 갔다가 의도하지 않게 반사파가 이제 만들어져서 보내고 싶은 신호가 왜곡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다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은 전기 신호들이 전자파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반사파가 안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반사파가 생겨서 의도한 신호에서 이제 왜곡이 이제 많이 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 PCB 설계를 어렵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의도하지 않는 현상을 이제 줄일 수 있는가? 그것이 앞으로 본 강의에서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또 다른 PCB 아트웍 설계에서의 문제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선이 하나의 이제 PCB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런 이제 사례인데,
두 개의 선은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간적으로 가까이 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흔히 회로기판에서 많이 이제 그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인접한 위치에 있는 거 하나만으로 이 아래 애니메이션을 보시면은 두 개의 신호선 사이에 전압들이 섞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섞이는 현상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억제를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이 앞으로 본 강의에서 다룰 내용이 되겠습니다. PCB 설계 개요 문제점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문제점으로는 회로기판의 구리를 이용을 해서 신호선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구리 저항이 적긴 하지만 전류가 많이 흐르면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PCB를 설계를 할 때 전기 신호가 왜곡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다른 부품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게 설계하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열을 얼마나 이렇게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열이 그 부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변으로 확산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도 PCB 설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PCB에서 열이 발생을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은, 열이 전류가 과도하게 흐르는 경우에는 열로 인해서 이 패턴이 녹아서 끊어질 수도 있고, 이 패턴 위에 연결해 놓은 부품들이 과도한 열을 받으면은 부품의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부품의 수명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 부품을 채용한 전자기기가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것이죠. 수명이 짧아지면은 애프터 서비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전자 부품이 오랫동안 그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가, 그런 고려점도 다 PCB 설계에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전류가 흐르는 회로기판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건데, 패턴의 선폭이 좁은데 거기에 과도한 전류가 흘렀을 때 매우 높은 온도 상승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PCB 설계에서 애로점들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애로점들이 생기는 원인과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설명을 해 가겠습니다.